다 들어오셨다고 생각하고, 요거 맨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바깥에 가시면, 갯벌에 가시면 칠면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무재가 특히 다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맨 밑에 있는 이파리는 빨간색, 바로 그 있는 건 노란색, 위에 있는 건 초록색이요. 그건 하나하나 다 따먹어보면 초록색은 덜 짜, 빨간 건 짜, 노란 건 중간. 그래서 짠 정도가 빨간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 지역이 땅 속에 소금기가 많다, 아니면 오래 살았다, 뭐 등등, 지금까지 살아온 총화로 봤을 때 소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할수록 빨간색이고, 초록색은 일수록 소금량이 저 이파리에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이 그것도 여기다가 만든다면은, 소금의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서 여기는 짠데, 여기는 밑에는 좀 아주 짠데, 여기는 중간 짠데, 여기는 안 짠데, 세 군데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칠면초라든지 이런 걸 심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색깔 봐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 속에 있는 뻘 속에 있는 소금기가 얼마 되는지도 사실 한번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간단해요. 지금 염도계인가 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도 한번 해보고 색깔 보고 그다음에 이파리 먹어봐서 얼마가 차이가 나요. 그거 하나 하는 것도 사실은 현장적에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저래서 사람은 저 빨간 식물들이 왜 빨갛냐? 염분이 많이 들어가서 빨간 거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킨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칠면초 자체에서도요. 네. 빨간색하고 그 자체 하나 저기여서도 이렇게 색깔이 다 틀리던데. 맞죠. 그러니까 새로 난 것일수록 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하나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먼저 난 잎일수록 상대적으로 소금의 양이 많아요. 먼저 이파리 난 거. 최근에 난 것일수록 소금의 양이 적고, 그러면 최근에 난 것일수록 초록색에 가깝고, 오래될수록 빨간색에 가깝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위쪽에 올라갈수록 초록색이죠. 원래는. 그리고 또 하나 저기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고, 자꾸 칠면초가 해옥나무라고 엄청 헷갈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칠면초가 나는 데는 바닷물에 하루에 2번씩 잠기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칠면초가 바닷물하고 덜 마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파리가 이만하면 이만큼 마주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야. 곤봉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수에 잠긴 해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되고, 해수에 잠긴 해수가 적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광합성 하는 데는 이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소금물하고 접하지 않는 것은 이게 더 유리해요. 같은 부피라면. 그러니까 요놈이 지금까지 올 동안에까지 어떻게 이 잎이 막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그 순간에 자꾸 바닷물에 덮이면 요런 형태가 되고, 좀 덜 덮이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니까 칠면초고 나문재고 뭐 이거 잠깐만 혼란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옥나무라고 칠면초하고 잠깐만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간척지 같은 데 가보면 바닷물이 절대 안 들어와. 짜긴 해.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만 같은 데 가면 계속 하루 2번씩 계속 들어와요. 거기 가면 동그랗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로 해옥나물은 모래 땅이 많은데 이런 데에 해당이 되고, 보통 방석나물처럼 옆으로 다 기어가는 그런 형식의 해옥나물에 가깝고, 그냥 칠면초는 얘는 햇빛하고 뭐 등등 해서 잠깐 물에 잠기는 것이 원래 체질화 되어 있어. 그래서 오히려 가지 많지 않고 우위로 뻗는 쪽이 주로 칠면초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요놈들이 살아가는 내가 사는 데가 어떻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것을 이미 체득을 해서 나름대로 적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자꾸 들어온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하면 바닷물에 잠기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크면 그래도 좀 요 위에만큼은 물에 안 잠기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 놈은 옆에 있는 놈은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와도 별로 채워지지, 그렇게 채워진 횟수가 길지 않은데, 횟수가 적거나 기간이 길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놈들은 이것은 길은데 뭐 거의 맞아요. 이게 거의 맞아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군데서도 이건 나오다 보니까 참 같은 놈인 같은 종인데도 뭐 잎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엄청 달라졌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사는 데 대한 어떤 적응 형태인 것하고 종의 차이가
정말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충 봐서 여기 삐죽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으면 얘는 어쨌든 해웅나무로 나가서 두고, 여기는 진짜 뭔가 같은 요걸 갖다 저기를 했지만 어차피 저기를 해도 여기는 끝은 이런 기대는 형태다라고 하는 것은 칠면치로다 보면 거의 맞는다. 그리고 줄기가 좀 많이 아랫부분부터 나면 해웅나무 쪽, 줄기가 거의 가지가 잔뜩 나고 뭐 이런 쪽 납작하면 옛날에 방석나무라고 했던 건 전부 다 해웅나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모래 땅이면 주로 해웅나무이고, 뻘이면 칠면초고. 그런데 이제 그거 정도인데, 어쨌든 두 가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정도에 따라서 자꾸 적응을 하다 보니까 한 종인데 사는 장소가 달라서 나오는 변이하고 두 종에서 나온 차이하고가 정말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뭐 그런 걸 어떡합니까? 사실이 이런 거. 걔 꽃 찾아보려고 뒤져봐도 꽃도 안 보여. 그냥 어디 속에 박혔는지. 그래서 딱 봤는데 비스무리해요. 뭐 차이를 못 찾겠어요. 자, 그래서 요건 이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염생식물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기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집어넣긴 했어요. 기수초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거머리말이라고 표준어는 거머리말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쓰는 것은 잘피라고 쓰고 있어요. 그것이 5종인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전부 다 해수에 잠기는데 조하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머리말 종류는 꽃피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좀 남쪽에는 잘 핀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꽃피는 것을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피가. 그리고 이제 잘피는 아주 심는 것도 재밌더라. 그냥 끝에다가 돌멩이 묶어서 던지면 걔가 딱 떨어지면 거기서 자라고 그래요. 아주 잘피 심는 건 너무 쉽더라고. 저렇게 쉽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데. 끝부분에다 돌멩이를 실에다 묶어서 딱 던지면 걔가 돌멩이 때문에 또로로 내가 그냥 뻘에 딱 들어가면 그게 심은 거래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뭡니까? 물고기가 거기 알 따따따따 하는 데라, 그걸 많이 지금, 바다에 대한 저기 때문에 복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체, 갈대 쭉, 있는데, 하나씩 그래서, 염생식물이 어디가 되느냐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염생식물 정도쯤 되면 이미 소금에 대한 이겨내는 힘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면, 얼마큼 침수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소조, 대조 이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대조 때인 거죠. 왜냐하면 조금일 때는 별 문제거리가 없는데 핵심이 되는 데는 가장 길은 시간이 좌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역시 아주 길은 저희가 중요한 거지, 짧게 저기 한 것은 별 문제거리가 없죠. 물속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들어갔다 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장 길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물속에 빠져도 살 수 있는 시간이라 이거죠. 짧게 들어갔다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조 시간에서 식물이 숨을 안 쉬고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쯤 되느냐. 이것이 가장 저기서, 그것이 오랜 시간 있으면 저 먼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칠면초가 되고, 나 그거 힘들어 하면 이제 육지 쪽에 가까운 갯개미치라든지 이제 위에 좀 나는 이런 놈들은 침수 시간에 좀 약해서 육지 가장자리에서 좀 살죠. 그리고 저기도 잘 보면 갯잔디도 보면 조금 뭔가 평평한 데보다는 이렇게 마운드가 되는데 좀 납니다. 그냥 마운드가 된 것만큼 바닷물에 잠기는 시간이 짧은 겁니다. 이게 내려가는 시간 정도도 그 식물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사람은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죠. 물속에도 코 박고서 있을 때 1분, 2분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도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빠지는 그 시간을 따지면 몇십 분 될 텐데, 몇십 분 동안 숨 마시는 거 진짜 힘들죠. 큰 것도 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침수되는 시간, 그리고 염분도, 그 다음에 물, 염분도라는 건 담수가 내려오는 데가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하구 지역이
되는데 하구 지역에서는 사실 그 담소량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잘 자라냐 못 자라냐가 결정되는데 갈대 같은 경우는 아주 하구가 제일 적당한 것이 육지에서 담수가 계속 내려오면 해수의 농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리고 뿌리도 엄청 깊어갖고서 무려 3m까지 간다고 합니다. 갈대가 가면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옛날에 러시아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안 합니다. 왜냐 그거 포크레인 한번 동원하려면 동원하면 1시간에 얼마인데 못해요. 그거요. 돈 들어서. 그리고 이제 수분. 그리고 이제 1년생인 경우는 종자가 어떻게 그 뻘에 묻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쪽 있죠. 소래포구 가는데 쭉 가는, 지금 가는데 그 부분. 어느 때는 칠면초가 쫙 났다. 어느 때는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칠면초가 종자가 위에 있는데 얼음이 딱 깎아가. 칠면초가 씨가 묻힐 만한 그 작은 그 부분은 그 뻘을 딱 깎아가면 끝입니다. 씨가 없어진다 어떻게? 이미. 그리고 씨가 뭐 5cm 깊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표면 근처에 있어요. 물론 갯골이 마르다 보면 쩍쩍 갈라진 틈바구니에 있으면 그 안에 종자가 들어가면 조금 깊게 들어가겠죠, 그냥. 근데 그렇지 않고 표면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1cm보다도 훨씬 더 적어요. 몇 미리 정도 들어갔는데 얼음이 끝을 한번 싹 씻겨 내려가면 종자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많으면 다음에는 봄에 칠면초가 날라고 해도 종자가 이미 없어져서 못 나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큼 들어가져 있느냐라는 것. 그런데 햇빛도 중요하다. 워낙 많은 데 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보면 저 먼바다에는 주로 칠면초가 나고 있고 이제 육지로 오면서 이렇게 갈대도 나고 그러는데 요런데 조금 쏙 올라온 데는 갯잔디가 좀 주로 많이 발견되고 있고 퉁퉁마디는 얘는 골치 아프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지 까다로워갖고서 얘는 진짜 웃기는 애인데 이걸 좋아해. 뿌리는 물에 잠겨 있고 항상 땅 위에 있는 줄기는 항상 공기에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데 세상에 바닷가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덮이거나 없거나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바닷가에는 칠면초가 퉁퉁마디가 거의 없습니다. 어디 많으냐? 시와호 물 있는 근처에 많아. 물 따라서 가장자리 쭉 있어요. 왜냐? 거기는 그래서 수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물론 한 달에 몇 번씩 물 들어나고 빠지고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수위가 시와호 수채 수위가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물 가장자리는 항상 뿌리는 물에 잠겨 있고 땅 위에 있는 건 항상 햇빛에 노출되어 있고 좋죠. 그러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갯벌에서 되는데 갯벌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골풀도 있고 뭐 이런 비수기 이런 것들, 갯개미치 뭐 이런 것들 이 위에 주로 여기 물 들어오는 선보다 평균 만조선보다는 좀 위에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벌써 꽃 폈을 거예요. 꽃 피는 거 꽃에 올라올 거예요. 이거 지체라고 하는 식물인데 꽃이 딱 피고 이거는 마치 물 많은 부추 같이 생겼죠. 생김새는. 근데 이것도 이런 봄에 자르다 먹죠. 강화도 가니까는 어느 때 가니까 많았었는데 다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나서 싹싹싹 잘라다가서 뭐 데쳐 먹는가 봐요. 물이 많으니까 결국 봄에 빡 나면 연하고 물 많으면 먹을만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드셔보실 분 있으신가요? 그럼 잘라다가서 한번 단체로 삶아서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극독성을 가진 염생식물은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맛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건 지체의 꽃이고요. 이제 이게 지체를 캐보면 우리는 항상 땅 위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땅 밑에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명력은 어쩌면은 여기서 목보다는 밑에 있는 부분에서 지탱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인식하는 것은 얼굴만 갖고 인식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인식하는 건 땅 위에 있는 이파리라는 줄기만 갖고 인식하지만 실제적으로 다 그걸 더 조정하고 뭐 하는 것은 뿌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대가 2m짜리 갈대가 있을 때 갈대 크구나라고 하지만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m 깊이의 지하경이 있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그건 근데 보지 않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땅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무 뿌리를 캐서는 안 되겠지만 뿌리라면 뿌리까지 항상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뿌리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 위에는 요만큼 되지만 이렇게 엄청 뿌리가 훨씬 더 실하다는 거. 그래서 다년생일수록 땅 속에다 놓고서 보관하는 게 많다는 거죠. 마치 뗀 중국 사람처럼 돈 있는 거 바깥에다 표시 안 하고 차곡차곡 창고에다 싸놓고 하는 것처럼 뒤에다 이만큼 축적해 놓은 모르게 많은데 다년생 식물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땅속에 묻어둘 것이 많다는 겁니다. 1년생은 할 수 없어. 걔는 어차피 1년생 1년 살고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끝입니다. 걔는 갈 때는 넘어가고 갯잔디 갯잔디 상당히 여기 끝이 저기서 좀 깔끄럽고 앉으면 기분이 나빠. 좀 방석은 있어야 돼요. 방석 없이는 엉덩이에 좀 기분이 안 좋아. 이것도 갈 때도 저 갯잔디도 캐보면 뿌리가 30cm 이상 전부 다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강한 파도에 안 씻겨져 내려가는 거죠. 천사초 그 열매는 그냥 웬만한 씨앗을 좋아하는 새라면 먹을 만한 사이즈 정도 좀 돼요. 아마 지금 가면 아마 관찰이 가능할 겁니다. 이따 가서 캐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한번 보도록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도록 하죠. 1001사초. 그건 만일까지는 안 가고 1000일까지만. 그래서 1000일이면 3년 되네. 그래도 3년이면 옛날 군대 갔다 올 시간 정도 좀 되는 거네, 거의.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매자기 같은 것들도 뿌리가 보면 이렇게, 이게, 천사초? 이거 천사초 종류인데, 이거 쭉 가면서 저기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고, 이건 땅 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가보면 천사초가 나 있는 데를 캐보면 이게 뿌리가 일리 가고 저리 가서 전부 다 매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한 5cm. 근데 걔는, 깊게도 안 가. 그냥 한 10cm 안에 다 있어요. 해보면 이런 줄기들이 다 이렇게 되어져, 얼기설기 되어져 있어서 엉켜져 있어 어디 하나를 갖다 제대로 끝까지 캐내기가 힘들어요. 이건, 그래서 그런, 매자기 종류는 또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거 새로 만들어진 것이 영양분이고 여기서 또 다시 새로운 개체가 나는데 요게 어렸을 때는 들쩍지근한가 봐요.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데 주로 두루미인가 뭔가 이거 캐먹는다는 것 같지, 이걸 갖다 여기 요 부분을 똑똑 따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새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자기. 네. 매자기. 존매자기에 속하지만 존매자기에 속하는데 그거 캐보면 이런 것이 딱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마디가 얼마큼 나가나 재보니까 대충 여기 22가 되고 여기 저기니까 대충 한 마디 나가는데 10cm 정도씩 나가니까 결국 10cm 정도 좀 넘나? 하여튼 한 마디, 두 마디 얘도 올라가요. 그래서 죽으면 또 나거나 아니면 요 마디에서 또 나요. 그래서 계속 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결국은 여기서 요거만 존재한다면 계속 나기 때문에 위에서 잘라봤자 필요 없어. 이건 그냥 위에 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는 마디에서 납니다. 이것은 이제 가능했는장이 이제 아직 꽃이 안 폈는데 이따 보면 아까 연모라고 하는 거, 염선 곳이 새로 나온 데에 하얀 것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따 관찰하실 거예요. 있으면 요 뒷면에 이렇게 할게요. 이게 이제 시와오 저기서 찍는 거예요. 이쪽은 수채고 물 있는 데고 여기서 내륙이고 뚝을 따라서 이렇게 퉁퉁마리가 쫙 이렇게 날라 있습니다. 그때 찍은 건데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살살 뽑아다가 잘 씻어서 함초 이렇게 해서 좀 장아찌도 만들고 추출물도 해서 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돼서 얘는 이파리가 없고 줄기에 그냥 염육세포가 있어서 결국 줄기에서 광합성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이파리가 없어요. 그래서 꽃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보려면 이렇게 펴봐야지. 간신히 그냥 암술만 기어 나와서
거의 꽃을 못 봅니다. 마디 속에 들어져 있는데. 이제 가을 되면 이곳의 갯골, 여기, 시흥 갯골, 여기 밑에 부분이요. 갈 때도 있고, 모세달도 있고, 그 갯골 따라서 있는데, 가을이다 보니까 너무 소금량이 많아서 새빨개. 일단은 진짜 진하게, 이게, 칠면초가 소금을 갖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시와오, 이런 데서 하는데, 모래가 좀 많은 데에 있었어요. 근데 같이 옆에서 얘는 들적에서 이렇게 되고, 얘는 많아요. 여러 개 책인데 다 색깔이 다 달라. 그러니까 칠면초죠. 7가지 색깔을 가졌다고 해서.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건 영흥도에 화력발전소 있는데, 거기서 찍는데, 이거 위에가 뚝이고, 여기는 저기에 있었어요. 이제 석탄재를 버리는 지역에 썼는데, 여기 좀 밑에 쪽은 아직 소음이 덜 빠졌어. 모래도 됐는데, 여기는 소음기가 많은 데는 빨갛고, 좀 높은 지대는 초록이다 이거죠. 그래서 염색식물은 종이 어떻건 간에 색깔을 좌우하는 것은, 몸에 안에 있는 소금의 농도입니다. 이제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수송나물이라고 하는 건데 잎끝이 아주 예리해서 찔러요. 해수욕장 같은 데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수초라고 해서 바닷물하고 민물이 닿는 데만 있는 이파리. 얘는 납작해서 얘는 관찰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파리가 납작해서 다른 것하고는 확 달라. 이제 이것은 나문재, 뜯어먹고 해도 남는다 해서 나문재라고 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는 아주 오래된 것은 빨갛고 점점 노래지면서 가다가는 초록색으로 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 소금의 농도하고 관계가 있다. 나문재꽃. 그래서 꽃이 이렇게 꽃밥이 쫙 있고 있어요. 나중에 다 열리면 종자 열매 모습이 스타처럼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다 별 모양처럼 딱 되어 있어서 확대시키면 별 5개 달아보면 대장면. 이제 이것이 갯질경이에요. 이것도 시와오에서 찍은 건데 보면은 벌써 이제 여기서 꽃대가 나오면 꽃 피우면 죽어요. 얘네들은 그러고서 꽃이 떨어지면 종자가 나서 있다가 다음에는 요런 상태로만 있다가서 그 다음 해에 꽃 피우면 죽고. 그래서 횟수단 3년. 총 기간은 아마 2년 정도의 모든 생활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꽃 피면 죽는 불쌍한 적이에요. 꽃 안 피고서, 나 같으면 꽃 안 피고 오래 살겠는데, 이것은 보면은 이미 겨울이라고 하는 걸 지나고 하다 보니까 연륜이 쌓여서 요만하면 꽃을 몇 개 못 피우더라도 일단 피워요. 일단 피우고서 합니다. 근데 어떤 식물들은 어떤 사이즈가 안 되면 꽃을 못 피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래 살죠. 천남성 같은 것들이 그래요. 등치가 크면 암꽃, 등치가 중간이면 수꽃, 등치가 작으면 꽃을 못 피워요. 근데 올해 너무 꽃을 큰 걸 피웠어. 저축해둔 돈이 없어. 다음에는 꽃을 안 피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중성을 왔다 갔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부러워 죽겠어요, 아주. 남자도 해보고, 여자도 해보고, 애기도 해보고. 항상. 근데 이건 비쑥. 이제 꽃 필 때 얘기입니다. 이것도 2년생이에요. 꽃 피면 죽어요, 얘도. 꽃이고. 이 갯개미치가 그래도 바닷가에 있는 꽃 중에서 꽃다운 꽃입니다. 꽃같이 느껴지는데 이것도 2년이면 죽어요. 꽃 피면 죽는 놈입니다. 그래서 비쑥, 갯질경, 갯개미치 이것은 딱 2년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꽃처럼 보여져요. 취이다 보니까 국가에 아스터에 속하니까 쑥부쟁이하고 같은 놈들입니다. 쑥부쟁이 들국화라고 하는 거 있죠? 왜 하나를 하는 거. 그거랑 같은 부류에 속해요. 자, 해안 식생의 중요성은 해안 식생이라고 하는 이제 종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것이 또 모여서 살고 있는 모습이 식생인데 떼거지로 살고 있는 모습. 그럼 한국의 여기 것처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세계 9대 그룹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연구했던 외정시대 때의 그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외국에다 보냈고 그래서 아마 1960년대인가 70년대 요때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가 한 건 하나도 없어. 외놈들이 다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외놈들이 한 건데 그래도 9대 그룹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외놈들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된 거죠.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하여튼, 흉보지 말아요. 일본은 잘 그릴 필요가 없어. 그건 더러운 나라. 그건 안 되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 너무 커요? 알았어요. 기분 나쁘니까. 화산. 여기는 뭐, 저기 하지 뭐, 이거, 저기, 쓰나미 또 쓰고. 쓰나미 지진. 여기는 또 저기, 후쿠오카인가 어디야, 저기. 시루시마인가? 후쿠시마. 핵. 뭐 좋은 것들 다 했네, 뭐. 좋아. 아주 좋은 나라야.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좋은 거지, 여기 대마도는. 원래 우리나라 건데 추웠어. 불쌍해서. 자, 그래서 일본 놈들이 할 때, 너무 자기가 그러네. 제주도는 이만하지. 특별자치도예요. 근데 중국 놈들이 너무 많이 사고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이 얼마 없다잖아요. 그죠? 큰일 났어요. 언제 다 사지, 그거?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참 큰일 났어요, 진짜. 자, 그래서, 일본이 재팬, 차이나, 요 구역입니다. 요 구역이, 세계적인 구대 저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동해안이 아니고, 주로 되는 것은 여기가 되는데, 요 부분에서 여기 있는 것은 상당수를 간척을 하는 바람에 지금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세대 구대 그룹에서. 물론 중국도 조금 있긴 있는데, 중국은 당최 요즘에 어떻게 했는지 다 갉아먹어갖고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본도 여기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9대 그룹 중에서 하나인데 그것도 핵심 부분이 바로 여기였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합니까? 지금 다 간척사업해서 다 메꿔서 지금 땅을 쓰고 있는데. 그건 뭐 어쩔 데가 없죠. 뭐 그거를 또 메꿨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오늘 아침도 밥을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저한테도 다 이게 혜택이 온 거라고 봐야 돼요. 뭐, 어쨌든. 그래서, 또 해안 식생이 하는 데는 식물이 있으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지만, 해안에 식물이 있으면 퇴적이 더 잘 돼서, 육지가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식 방지가 되고. 근데, 서해안에서는 사구식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있긴 있지만서도 그 힘 갖고 안 되다 보니까 잠깐 포락이 더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에 만약에 숨지기 나무가 쫙 쩔을 정도다 있다면 사고도 포락이 좀 덜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경사 가파르고 하다 보니까 뚝뚝 떨어져 나가서 지금 서해안에 참 사고가 많이 훼손됐죠. 왜 훼손됐을까? 증거는 없지만 서해안에 모래를 파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 판 자리가 뻥 뚫렸으니까 바다가 여기 없네 하고도 갖고 와야지. 그래서 바다가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를 다 갖다 쓴 거죠. 파서 없어지니까 채워져야 되는 것이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적으면 담대 갖고 와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적당히 캐서 썼으면 되는데 많이 캐서 써갖고서 또 해수욕장이나 삼봉해수욕장, 안면도 이런 걸 다 갖다 가서 그냥 거기다 채워놨잖아요, 바다가. 바다도 욕심이 좀 있어. 그냥 한번 그냥 여기서 봐줘야 되는데 그냥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순천만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갈대굴락이 늘어나면서 또 퇴적 속도도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이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조개 잡이하거나 이런 사람도 엄청 싫어하지. 갈대에서 끝이거든, 이제. 그래서 많이 없앴으면 가는데, 갈대 때문에 지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갖고, 엊그저께는 10만 명이 왔대요. 구경도 못하고 갔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글쎄, 볼 거 있나? 거기서 그런 말 하다가 좀 혼나겠지만, 어쨌든, 10만 명이 왔대요. 그래서 생산자,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광합성 하니까는 생산자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2차 소비자가 먹는 것은
많지가 않죠. 말하자면 메뚜기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이 먹는 것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유기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물의 정화라는 것은 뭐 질산염을 흡수했다 나중에 보관했다 저기 낸다거나 아니면 인산염도 많이 유입될 때 얼른 지 몸에 있다가서 영향을 안 미칠 때 또 내놓는다는 것은 가을 되면 죽잖아요. 죽으면 다시 인산염 식물에 들어왔던 것도 바깥으로 나갑니다. 분해가 되면. 그때는 다른 식물들도 어차피 못 자라니까는 인산염이 높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잘 자랄 때 4월달, 5월달, 6월달에 인산염이 많으면 결국 다른 식물들이 많이 자라게 되는데 특히 쥐조류라든지 와편모 조류가 많이 자라게 되는데 그때에 질산염을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흡수하다 보니까 그놈들이 와편모 조류가 좀 덜 적이 돼서 결국 그런 오염을 갖다서 좀 이제 적조현상 그런 걸 갖다가 좀 덜 나오게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서식처 제공이라는 것은 일부지만 거기서 또 사는 놈들이 또 생겨요. 뭐 새도 그렇고 뭐 무슨 쥐도 갈 때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짓때 뭐 등질 무슨 쥐들 뭐 있어요. 갈 때다 이렇게 이빨 덜덜덜 막 이렇게 해서 새집처럼 놓고서 하는 쥐가 있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새집인 줄 알았더니만 쥐집이래요. 그래서 얼른 쥐가 그렇게 하는 거 했더니 자 그리고 갈 때는 뿌리를 통해서 저 밑에 있는 데까지 산소를 자기 뿌리가 쓰려고 한 산소지만 어쨌든 뻥 뚫린 구멍으로 나와서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없으면 전부 다 산소가 하나도 없어서 아주 그냥 시커먼 냄새가 나는 시커먼 것이 되는데 그래도 공기가 들어가니까 산소를 갖고 사는 미생물이 저기 하고 밝은 색깔을 띠게끔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뻘 속이 좀 다양해. 여기는 환원 상태가 강한데 여기는 산화 상태가 강한데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다양한 환경이 조성돼야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데 어쨌든 땅 뻘 밑에다도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개 발생의 저감인데 이것은 마치 그냥 지면에다 매트 깔은 것처럼 돼서 지면하고 지면의 저온하고 공기의 저기하고가 직접 안 닿게 함으로써 결국은 안개 발생이 좀 적게 되게끔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얘기가 되지만 뭐 조금이라도 그냥 식물로 덮여져 있지 않은 데가 있으면 어쨌든 지면하고 공기가 직접 만나면 그건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지온하고 기단의 온도하고 차이 때문에 응결돼 갖고서 즉 지표면이 차갑다 보니까는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물이 응결돼서 안개가 발생이 되는데 식물이 있으면 공기하고 지면하고를 적절히 차단하는 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아주 식물이 잘 전체가 다 뻘 위에가 전부 다 식물이 다 차져 있으면 안개 발생이 훨씬 감소된다는 겁니다. 예. 뭐 해안 경관의 상승이라는 것은 그래도 바닷가에 풀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이쁘냐? 그냥 풀이 있는 게 좀 이쁘어서 일본 놈들은 칠면초라든지 이런 걸 갖다 좀 심어놓은 데를 갖다 관광지다 잘 활용하고 있대요. 아, 세상에 빨간 식물도 있구나. 뭐, 우리나라도 좀, 여러 군데 그 염색식물을 심어놓고서 지금 관광지도 하는 데 있어요. 증도가도 있고, 어디가도 있고,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들어 놓으면, 뭐, 증도까지 안 가고서도 이 근처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가서 볼 수 있다는 데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종도 가는데 너무 많아갖고서 조금 그걸 없애야 되는 건데 그걸 없애고 여기만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로 오게 돼요. 서울에 1,000만 명, 경기도에 1,000만 명이 오면 뭐 그쪽에 뭐 아무리 많이 갔자 몇백 명 가겠어요. 몇백만 명 안 가지.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갯벌에서 있는 갯벌이라는 그 자체가 육상 생태계하고 해양 생태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연결하는 데는 서서히 변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급격하게 변해야 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즉, 제방을 쌓고서 딱 여기는 바다, 여기는 육지. 사람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좋지만 어떤 자연 생태계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사람이 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다른 생물에게는 그런 단절된 것은 끝입니다. 하다못해 고라니도 그렇게 물 먹고 다시 못 올라와요. 재수 없으면 뭐가 좀 밋밋하게 고라니 정도는 뛰어 올라올 수 있을 정도라서 뭘 만들어 줘야지. 너무 절벽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끝.
참 그러면 고라니도 못 갈 정도쯤 되면 좀 그렇죠. 저 서산 가니까는 서천 가니까는 이렇게 하는데 고라니가 상당히 먼 데까지 가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자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니는 뭐 이렇게 팔짝 이러면은 암놈이고 이렇게 되면 순놈이라고 하대. 어쨌든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고라니 발자국이 저 뻘 속에 있는 저만큼 갔다 왔어. 아마 걔는 물 먹고 싶어서 갔는데 조금 먹다가 짜갖고서 들어왔는지는 몰라. 근데 어쨌거나 그 갯벌에서도 그 고라니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고라니 말고도 다른 동물들의 경우는 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육지야 고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도둑개라든지 보면 거기는 상당히 고기만 또 사는 생물군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갖다 확 단절시키면 좀 안 좋죠. 그래서 그걸 적절히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해안에 있는 그런 식생입니다. 역시 뭔가 동물들도 숨어 지내면서 다녀야 될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휴식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것이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해안 식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끝났네. 요거 지체. 네. 요건 지체 꽃이고 요건 지체 뿌리고 뭐 칼대고 칼대 꽃이고 글씨 쓰는데 시간 좀 걸리죠? 천천히 하죠. 뭐 어차피 뭐 시간 뭐 널널할 것 같은데 뭐 이건 갯잔디 이건 제주도에서 찍은 거예요. 현무암 딱 갯잔디 꽃. 갯잔디가 죽은 겨울에 뿌리에서 파고 이것은 저기서 했으면 영흥도 가는데 영흥도 가기 전에 대부도 끝단에 가보면 대부도 끝단에 보면 저기 하기 전에 선제도인가? 맞아요. 선제도에 보면 선제도에서 저쪽 남쪽에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기 전에 그 사이에 무슨 모텔도 있고 한 데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지금 현재 염생식물이 좀 불어나고 있는데요. 거기가요. 그쪽에서 찍었습니다. 거긴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거긴 또 매화마름이 또 많죠. 그 근처가 선제도 그 근처가 매화마름이 거기 좀 있어요. 근데 자꾸 거기다 논을 갖다 와서 집 짓고 해서 좀 없어져서 그렇지. 지금도 한 군데는 요만한 논이 있는데 이쪽 2층 식당인가 뭐 이쪽 뭐 카센터인가 뭐 있는데 그 사이에는 요만한 논이 있는데 가득 차 있습니다. 매화마름이. 매화마름 염생식물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이게 이제 천일사초. 이게 천일사초는 딱 만지면 일단은 즐겨. 천일사초. 천일사초. 그래서 이파리가 하늘고, 질기고. 그럼 여기 있는 건 뭐냐? 여기는 이제 칠면초예요. 이거 저기 시흥 갯골 끝단 쪽에 있는 그 무슨 달이라고 해요? 그런 방산대교인가? 거기 가기 전쯤에 있는. 요 근처가 바로 뭐 망둥어 낚시 많이 하는데. 저 망둥어 참 잘 잡히는 다리 밑에서 그냥 걷어 올리기만 하면 그냥 망둥어 푹푹 올라오는데. 이건 천일사초 씨. 이건 매자기. 존매자기. 이것도 존매자기. 매자기 뿌리.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존매자기, 뭐 새선매자기 뭐인데 새선매자기하고는 참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자기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것이 존매자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뿌리를 캐 보면 이게 붙어져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아니야. 존매자기요. 그냥 매자기는 커갖고 1m까지 크는데 그건 주로 내륙에 있습니다. 내륙에 있는 것은 매자기인데 뭐 60cm 이상 1m까지 크고 존매자기는 40cm에서 60cm 정도만 자자는데 바닷가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존매자기예요. 이것은 세모고랭이. 세모고랭이라고 해서 이제 저기 가면 어디가 낙동강 하고 가면 저기 낙동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서 저쪽에 마산 쪽으로 오다 보면 무슨 녹산 찍은가 뭐
크게 다시 개발해서 저기 공장지대 한 데 있죠. 을숙도보다 서쪽에. 거기 가보면 그 뻘에, 가장자리 뻘에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세모고랭이. 여기도 세모고랭이도 이런 놈들이 붙어져 있어. 그래서 뭐, 사주과적이는 그렇고, 요놈은 가는 갯는쟁이. 가는, 갯는, 쟁이. 갯는쟁이. 가는 갯는쟁이. 요놈은 가는 갯는쟁이 꽃. 이것은 퉁퉁마디. 이게 동쪽이에요. 어쨌든 여기 퉁퉁마디가 여기 물 있는 데고 여기에는 논 있는 데고 여기. 그것을 가까이서 보면 어렸을 때 막 그냥 초봄에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연하고 그냥 아주 그런 상태다 딱 이렇게 뾱뾱 겨울 나와 이렇게요. 그 옆에는 빨간색이 없는 거죠? 네? 빨간색이. 아, 네. 여기서는 근데 퉁퉁마디도 오래되면 여기가 노랗게 되고 떨어져요. 이 부분이 밑에 오래되면. 그래서 가을 되면 퉁퉁마디도 빨개. 치와와에 있는 것도요. 가을 되면 빨개. 퉁퉁마디가. 그러니까 그러면 보다 가을 됐다면 이미 소음기를 많이 가졌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날 때는 이렇게 나지만. 그리고 여기 난 건 이게 칠면초고 이건 퉁퉁마디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요. 막 보면 날 때 저기 음식 따서 먹으면 좋아요. 연할 때요. 연할 때. 그러니까 봄일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싹 조금 나서 요만할 때가 제일 낫고 가면 갈수록 즐기면 입안에서 식감이 나빠서 다른 풀 씹는 것 맛이죠.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잘 모르지만 나물은 연할 때. 네. 그는 너무 작으면 오래 뜯어도 양이 별로 안 돼. 그것하고 이제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늦게 가서 뜯으면 질기고, 너무 일찍 가면 너무 작아서 뜯는데 힘이 많이 들고. 이건 저 칠면초인데 가을, 갯골 저기.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이렇게 꽃피는 놈들은, 이놈들은 이제 그 갯개미취가 가을 돼서 꽃핀 겁니다. 여기서 그 칠면초가 같은 지역에 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다는 칠면초. 요건 전체적으로 보면 요것은 그건 해옥나물에 속합니다. 요쪽에 있는 것은 좀 이게 위로 큰 것이 아니라 주로 밑으로 큰 데다가서 가지가 많이 나고 여기 모래땅일 때에는 해옥나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방석나물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런 종류로서 해옥나물에 속하는데 이 사이사이에 일부 그 기수초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자세하게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뻘이 아니고 해수욕장처럼 모래가 많이 나는 데에 있는 1년생 식물로서 이거는 수송나물이라고 하는데 꽃이 피거나 잎 꽃이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잎 끝이 엄청 예리해서 따끔따끔합니다. 그래서 감촉이 안 좋아. 이것도 역시 짭니다. 이것은 기수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만 나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그냥 그 인디케이터예요. 여기가 바닷물이 여기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인디케이터입니다. 반 정도의 바닷물이 들어오고 반 정도의 담수가 내려가는 얘기는 거의 뭐 정확해요, 그냥. 그래서 이건 아주 내륙에도 없고 아주 바다에도 없습니다. 거기 강에서도 이게 나는 것이 거의 막 500m 구간도 채 안 돼요. 거기서만 아주 한정된 부분에서만 나요. 맛은 순간이에요? 이건 나는 안 먹어봤어, 얘는. 근데 얘는 왜 그러냐면 기수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기수라면 생활하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퉁퉁만 뜯어 먹어도 얘는 조금 그래요. 게다가 또 이거 뜯을 때쯤에서 거의 물도 없고
뭔가 좀 많이 오염이 되어져 있을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게다가 얘는 이파리가 납작합니다. 가까이서 찍은 거고요. 얘는 납작해. 나머지 퉁퉁만, 칠면초라든지 해양나무는 동그랗게 되는데 얘는 아주 납작합니다. 기수초는. 그래서 확 눈에 띄어. 이건 나문제. 이 나문제는 물속에 안 자라요. 항상 건조한 데만. 그래서 염전 뚝이라든지 뚝게 아니라 포삭포삭 먼지 나는 데 잘 살죠, 이놈이요. 그래서 그 전에 시험 막 저기 하고 나서는 저 위에 그냥 이것이, 거의 물기 하나도 없을 때는 이것이 요만큼씩 올라오는데 마치 작은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처음에 그 비행장 쓰기 전에, 만들기 전에, 저기 하고 나서 한 4, 5년 후에는. 이게 이제 가을에 딱 꺾어지면서 탁 이렇게 날아가면 마치 서부 영화에서 뭐 이렇게 탁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 등치가 커갖고서. 나문제, 꽃. 갯질경. 여기 꽃이 버석버석 종이로 만든 것처럼 스타치스처럼 그런 느낌이 나요. 버석버석 작아서 그렇지 스타치스 꽃은 종이로 다 만든 짝퉁 꽃처럼 버석버석하잖아요. 얘 꽃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있는 우리나라 학자가 스타치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꽃이 비슷한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아니야. 이건 비쑥. 향이 엄청 강합니다. 이런 데 있는 육지는 쑥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 왜냐? 소금도 있지, 향도 강하지. 그럼 뜸에 얼마나 좋겠어 이거요. 최고지. 그런데 해보라고 했는데 나한테 로얄티를 안 주려고 그랬는지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뭐 가르쳐주면 말이 없어. 고맙다든지 아니라든지 뭐가 나와야 될 거였는데 우리 사람 참 그게 참 잘못이야. 뭐 했으면 아니다. 효과가 없더라. 이거 얘기하면 난 다른 하시는 얘기는 안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말이 없어. 근데 물어보면 또, 저기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생생내는 것 같고. 참. 알겠습니다. 비스 꼬시고, 이 개깨미 취. 여기까지만은 끝. 오케이, 네.